차용증은 물건이나 금전 거래를 할 때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서 서로 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돈 받을 권리가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 간의 채권 채무는 10년이 넘으면 돈 받을 권리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은 시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인 절차는 가압류, 가처분,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였는데 채무자가 차용증에 대한 작성 및 존재 여부를 부인하거나 차용증이 작성된 날에 실제 작성이 된 게 맞는지 법원이나 과세당국에서 소명을 요구할 경우 차용증에 대한 공증, 내용증명, 확정일자, 이메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을 받는 이유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이 공증받은 날과 동일한 날이라 주장할 수 있고 채무자가 차용증의 작성 여부를 부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으로는 1.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받는 방법과 2. 차용증 자체를 공정주소로 변경해 작성한 후 공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작성된 차용증을 공증하는 방법은 차용증을 작성한 당사자가 공증사무실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공증변호사 앞에서 차용증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거나 이미 서명 또는 날인한 차용증을 작성 당사자에게 확인한 후 공증변호사가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행해집니다. 이처럼 개인 간에 작성한 서류를 공증하는 것을 사서증서 공증이라고 합니다. 둘째, 차용증 자체를 공정주소로 변경해 작성한 후 공증하는 방법입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이 법률행위 그 밖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해 작성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공정증서의 종류로는 약속어음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 등이 있으며 해당 공정증서로 변경하여 작성하고 이에 대해 공증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므로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변제기가 지났음에도 채무자가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채무자의 통장, 급여, 부동산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해 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용증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이유는 차용증을 작성한 날과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날이 동일한 날이라고 증명할 수 있고 차용증을 채무자에게도 우편 등기로 보내서 채무자도 해당 문서의 존재를 알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차용증이 포함된 원문 3통과 우편부터 한 통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방문하여 창구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얘기하면 우체국에서는 차용증이 포함된 내용증명서 원본 3통 모두의 첫 페이지에 이 우편물은 2020몇 년 몇 월 며칠째 몇 호에 의하여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했음을 증명하면 어디 우체국장이라고 적힌 스티커를 붙이고 발송 날짜로 세팅한 우체국 고유 도장을 개인합니다. 참고로 개인이란 내용증명서 3통을 서로 맞대고 중간에 도장을 찍어 문서의 도장이 3분의 1씩 찍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 통은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한 통은 상대방에 발송하고 한 통은 발신자에게 반환하여 발신자가 영수증처럼 보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편 봉투에 적힌 인적사항과 내용증명서에 적힌 인적사항은 일치해야 하니 주의 바랍니다. 확정일자란 해당 문서가 해당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증기관에 문서를 제시하면 청구한 당일 날짜를 문서에 기재하고 그 문서에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차용증 원본, 신분증, 수수료입니다. 순서는 1. 적법하게 작성된 차용증 문서를 지참하여 2. 가까운 등기소 내 등기과 종업민원실이나 확정일자 부스에 방문하여 3. 확정일자 업무에 따른 내용 전달이나 해당 업무 번호표를 뽑아 대기하고 4. 순서에 따라 담당 직원이 서류를 검증하고 당사자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5. 최종 확인 후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됩니다. 차용증 이자는 이자 제한법으로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현재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그러므로 현재는 20%를 넘는 이자율을 책정할 수 없고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이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개인 간의 차용의 경우는 연 2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이율을 적용하면 되지만 가족 간의 차용의 경우는 이율을 너무 낮게 책정하면 세법상 징여로 보게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가족 간 법정 이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권 5억 원을 차용한다면 1년 이자 2,3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매년 2,300만 원씩 지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정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라면 4.6%로 계산 이자보다 적게 이자를 지급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간 5억 원을 차용하면서 연 3%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1년 이자는 1,500만 원이 됩니다. 이때는 법정이율 연 4.6%로 이자를 책정했다면 지급했을 금액 2,300만 원과 차액이 800만 원이므로 그 차이가 연간 1천만 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계산법에 따르면 가족권 차용금이 2.17억 이하일 경우 법정이율 연 4.6%를 적용한 연이자가 약 998만 원이므로 무이자로 2.17억 이하를 차용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게 됩니다. 차용금에 따른 이자를 받을 경우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하는 15.4%가 아닌 27.5%가 적용되며 이자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 사업, 퇴직소득 등을 지급할 때 관련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